All About News 김현정의 뉴스 쇼. 지하철에서 인파에 묻혀 실신을 한다. 이거 예전 1990년대 지옥철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은 아니었는데요. 2023년 지하철 혹은 도시철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올 들어서만 18건의 호흡곤란과 실신이 벌어졌답니다. 어디냐? 바로 김포 골드라인 얘기입니다. 서울과 김포를 잇는 노선인데요. 열차가 칸이 2개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2량짜리 열차입니다. 최근에 한 승객이 실신을 한 게 보도가 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서 있죠. 자, 이 김포 골드라인 문제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열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적이 있는 시민 한 분의 생생한 얘기 좀 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해 봅니다. 아,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언제 실신하셨어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2월에. 당시 상황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이제 2개의 정거장을 가는데요. 예. 이미 이제 구례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타 있는 상태라 음. 항상 저는 이제 입구부터 좀 끼면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뭔가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많았고 뭔가 신경 쓸 일도 많았었는데 음. 그런 거 플러스 그때 당시 밀집도는 또 그날따라 좀 더 심했었기 때문에 막 합쳐져서 네, 좀 쓰러진 게 아닌가 쓰러져 버렸어요. 싶습니다. 밀집도가 평소보다 좀 더 심했던 그날이라면 어느 정도 밀집도인 겁니까? 잘 상상이 안 돼요. 예. 일단 지하철을 타려고 줄을 서잖아요. 이제 예. 맨 앞줄에 서 있어도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이제 맨 앞줄에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타고 그냥 보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입구까지 사람이 꽉 차 있어서. 맨 앞에 한 명도 몸을 실을 수가 없다고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지하철 뭐 한 두세 번 그냥 그렇게 보낸 적도 있고 그럽니다. 와, 그럼 그날은 어떻게 들어는 갔는데 들어가 가지고 네. 그야말로 압사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정도 상황이었습니까? 네, 뭐 거의 매번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매번? 이 열차 운행 시간 내내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럼 주로 이제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주로 출퇴근 시간이긴 한데 예. 퇴근 시간보다는 아마도 출근 시간에 좀 더 많이 심한 것 같아요. 한 음. 6시 반에서 7시 반 그 사이 정도? 아, 퇴근 시간은 그래도 조금 분산이 되는데 출근 시간은 거의 몰려 있으니까 네네. 그렇겠네요. 출근 시간 한 15분 정도 이 열차를 타시는 분인데 탑승하시는 분인데 한 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출근하려면 근데 또 그 열차를 타야 되는 거잖아요. 김포 골드라인을. 그럼 탈 때마다 그때 트라우마 같은 게 떠오르시겠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저도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한 번 쓰러지면 또 계속 쓰러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섭긴 하죠. 예.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인제 아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모이면 뭐라고 하소연하세요? 이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에 대해서. 그냥 뭐 아무래도 두 칸은 너무 적다. 김포 시민이 뭐 적은 것도 아닌데 그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타는 건데 두 칸은 너무 적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 김포 시민이 몇인데 이 2칸 가지고 어떻게 출근을 하냐 인제 이런 하소연들. "왜 이거 개선이 안 되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 들어서 이분처럼 이 안에서 실신하거나 호흡곤란 일으켰던 분이 18명입니다.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들어봤고요. 아, 이 골드라인 혼잡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촉구하고 계신 분, 민주당 김주영 의원,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이에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아유, 앞서 시민 인터뷰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던데 이런 식의 사고가 벌써 올 들어만 18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어, 음, 말씀하시죠. 네, 저도 이제 이런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가끔씩 아침 출근 시간에 타보거든요. 예. 그런데 앞서서 그 시민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차 내부는 물론 이제 승강장까지 넘쳐나는 그런 인파들로 인해서 객차 안에서는 뭐 팔을 올린다거나 어깨를 움직인다거나 이런 거는 뭐 전혀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허. 그리고 금방 그분께서는 그 한 두세 차례 놓쳤다 그러는데 많게는 일곱 여덟 차례 차를 그냥 보내고 타야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줄 서 있는데 네, 7번을 지나가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꽉 차서 네, 오니까. 네. 야, 네. 아니 의원님 거기 인구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이 열차 이용하는 쪽 인구가 사는 분들. 예. 인구를 뭐 그 측정을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혼잡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니 저는 인구가 일단 그 김포 혼잡도를 인구는 떠나서 50만이고요. 김포 네. 인구가 궁금했어요. 김포 인구가 김포 인구는 50만입니다. 50만. 거기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50만. 네, 50만이 그럼 서울로 움직일 때 서울에 네. 볼 일이 있어 가든 일을 하러 가든 움직일 때 이용할 수 있는 건 그 도시철도가 있고 뭐 버스가 네. 있고 그렇습니까? 대중교통? 그렇죠.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사실은 아직까지 노선들이 다 들어가지를 않으니까는요. 버스 노선 부족하고 예. 도시철도는 그다음에 이제 자가용으로 출근하더라도 올림픽대로가 6시 반 정도 되면은 밀리기 시작하니까는. 자가용 가진 분들도 또 이 도시철도를 이용하셔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까는요. 예. 아까 밀집도 뭐 얼마나 이용하는가 이용자 수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도 네. 그 군중 밀집도에 대해서는 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혼잡도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최대 2020년도에 285%까지 나왔고요. 서울 지하철이 그 지하철 9호선이 지옥철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데 9호선의 밀집도가 1제곱미터당 4, 5명인데 비해서 김포 골드라인 밀집도는 7, 8명이나 되거든요. 1.5배 이상입니다. 그 2021년도 철도 통계연보에 따르면은 9호선 혼잡률이 185%인데요. 김포 골드라인은 241%입니다. 그 이 저희가 정도로 혼잡하죠. 예. 김 의원님 저희가 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네. 1제곱미터당 군중 밀집도를 쭉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 보니까 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 권고한 1제곱미터당 한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는 게 3명이더라고요. 2명에서 3명. 네. 그 정도가 이제 안전합니다 하는 건데 서울 지하철 9호선,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은 4명에서 5명. 네. 김포 골드라인은 7명에서 8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떠올리기도 힘든 이 이태원 참사 당시의 밀집도는 9명에서 10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김포 골드라인이 최정점일 때 밀집도 최정점일 때 7, 8명이면 여러분 네. 이 헬로윈 참사랑 비교해 보면 야, 이게 대단한 수준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김 의원님 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예. 왜 이 김포 골드라인은 고작 2량짜리, 2칸짜리 네. 열차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든 거죠? 정말 저도 답답한데요. 이게 플랫폼이 우선 2량으로 돼 있는데요. 이 같은 사태가 초래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조달을 위한 면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열차 개통을 밀어붙인 바람에 이제 수요 예측에 실패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이제 2량짜리 꼬마 열차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거 언제 탄생했습니까? 언제예요, 이게? 예, 2014년에 착공을 해서 2019년 9월 28일 날 개통을 했는데요. 아니 2019년에 개통이면 그 당시 이미 네. 김포에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들어섰을 텐데 네. 그때도 이미 들어선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2칸짜리 열차를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면 이런 열차가 탄생할 수 있죠? 그 사람 많은 곳에? 정말 저도 이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예. 골드라인이 계획됐을 때 김포의 인구수가 25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강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50만 명으로 지금 늘어났는데 제대로 된 예측을 못했던 거죠. 인구 50만 도시에 2량짜리 경전철이 나오는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예측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지자체가 다
용역하는 업체하고 같이 한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 부족이 생겼던 거고요. 애초에 내량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다가 두량으로 열차 규모가 축소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강정마저도 두량에 맞춰서 건설되다 보니까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뭔가 플랫폼을 좀 넓히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 좀 큰 열차가 달릴 수 있도록 어떤 계획 같은 건 좀 만들고 계세요? 예, 지금 플랫폼을 늘리는 거는 지하 60m이기 때문에 예. 뭐 저도 그 대강위에 부탁을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예. 안전사고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하고요. 지금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제4차 철도망 계획에 추가 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거기에 다른 데 볼 수 없는 지자체 간 합의라는 조항과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을 높이는 타당성을 높이는 이런 그 두 가지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자체 간 지금 합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와 김포시 간에 빨리 합의가 돼야 되는데 서로 이제 유리한 노선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럼 김포 골드라인 이용하시는 김포 시민들은 뭐 언제 대책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실신해 가면서 이 열차를 타야 되는 것인가 좀 답답해지는데요. 당장 예. 뭔가 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뭐 당장 임시 방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좀 줄이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그거는 지금 이제 추가 차량을 2021년도에 그 제작 주문이 들어갔거든요. 추가 차량이라 하면 어떤 추가? 열차 객차죠. 객차. 예. 객차 지금 이제 12량이 추가 제작이 들어갔는데 그게 내년 하반기 돼야 투입이 됩니다. 그 말씀은 그런데- 잠시만요. 두 칸짜리, 그러니까 플랫폼이 두 칸밖에 설 수 없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두 칸짜리 열차인데 그거를 하니까 네. 12대 더 만든다 그 말씀이시군요. 더 많이 돌릴 수 그렇죠. 있게. 그러니까는 여섯 량이 그러니까 12량이 두 량씩 그렇죠. 6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걸 이제 추가 투입할 계획인데 그것도 이제 제작에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이나 돼야 투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은 무료 셔틀 버스라도 김포공항역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중간에 들리지 않고 홍무역이나 고촌역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대강위에 제시를 했고 대강위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전용 차선이 지금 그 개화동로에서 김포공항까지는 버스 전용 차선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버스 전용 차선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해지네요. 이게 그렇죠. 장기 계획이라도 분명히 있어서 그때까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단기 계획도 보니까 이렇게 뾰족한 대안이 되는 것인가 이게 좀 의아스러운 상황이어서 이게 뭐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혹은 지자체 쪽에서는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럴 것이 아니고 이건 지금 뭐 이쪽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이나 지자체나 정부나 다 발벗고 나서서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놓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김주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기 김포시 갑의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